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날이면 점심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스르르 눈이 감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요즘 어머니 댁에 가면 늘 TV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낮잠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여쭤보면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밤에 잠도 안 오는데 뭐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면 낮잠을 많이 자는 게 당연한 걸까요? 다년간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을 연구해 온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자는 낮잠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낮잠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습관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TV 앞에서 자는 낮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점심 드시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일일 연속극이나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눈이 스르르 감기시죠. TV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리면서 기분 좋게 잠이 드는 그 순간. 참 평화롭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엄마는 TV 소리 있어야 잠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뇌를 속이는 거랍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시끄러웠다가 조용했다가 이런 자극들이 우리 뇌를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제가 정크슬립, 그러니까 쓰레기 수면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라면처럼요. 배는 부르지만 영양은 없는 그런 잠이죠. 특히 60세가 넘어가시면 우리 수면이 원래도 얕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TV 앞에서 자면 그나마 얕은 잠마저 제대로 못 자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떠세요? 목은 뻐근하고 머리는 무겁고 오히려 더 피곤하시죠. 게다가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점점 외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제 아시는 분 중에 박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TV가 유일한 친구가 되셨대요. 아들이 전화해도 엄마, TV 소리 너무 크다. 듣기 힘들어 하니까 통화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문제는 우울증이 아니라 피곤함이었어요. TV 앞에서 자는 습관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오후에 피곤하시면 TV를 끄세요. 그리고 침실이나 조용한 방으로 가서 누우세요.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20분만 맞춰 놓으세요. 딱 20분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셔야 해요. 이 20분의 낮잠이 2시간 동안 TV 앞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개운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계획 없이 길게 자는 낮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신문이나 책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일어났을 때 입은 바짝 마르고 머리는 멍하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헷갈리고 이런 긴 낮잠은 사실 우리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랍니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우리 몸은 밤에 자는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창 깊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깨는 거죠.
이게 마치 뿌리를 뽑힌 식물처럼 우리 몸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수면 숙취라고 하죠.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처럼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긴 낮잠이 필요하다는 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수면무호흡증일 수도 있고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 아시는 분 중에 김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부인께서 우리 영감이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졸고 화만 내고 좋아하던 목공예도 안 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밤에 코를 심하게 골면서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 자꾸 졸리신 거였죠.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건강한 낮잠의 황금 시간은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해요. 꼭 타이머를 맞추세요. 주방 타이머든 휴대폰 알람이든요. 만약 알람을 맞춰도 계속 자게 되거나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을 자야 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밤에 못 잔 잠을 낮에 보충하는 낮잠입니다. 이해합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아니면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잠들고 그러면 당연히 낮에 2~3시간 푹 자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를 밤에는 자게 하고 낮에는 깨어있게 하는 건데 매우 예민합니다. 긴 낮잠으로 밤잠을 보충하려고 하면 이 생체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세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에 피곤해서 낮에 또 자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습관이 진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지가 더 중요한데 낮잠으로 때우다 보면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가요? 관절염 통증 때문인가요? 약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 질환이 있는 건가요? 제 아시는 분 중에 이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남편분을 돌보시는데 밤에 자주 깨시니까 낮에 남편분이 주무실 때 같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낮잠을 자도 더 피곤하고 불안하고 밤잠은 더 안 오시고 악순환이었어요. 해결책은 낮잠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었어요. 지역 요양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쉴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 시간에 친구분들 만나서 산책하시고 밥도 드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밤잠이 좋아지시더라고요. 만약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면 긴 낮잠의 유혹을 참으세요. 대신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짧게 산책하시거나 화분에 물 주시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거나 몸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잠자리 습관이 중요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뉴스는 자기 1시간 전에 끄시고 좋은 책을 읽으시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세요. 밤잠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낮잠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습관은 오후 4시 이후의 낮잠입니다. 오후 4시쯤 되면 힘이 확 빠지시죠? 점심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후 늦게 아이고 좀 쉬어야겠네 하면서 소파에 누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시간의 낮잠이 그날 밤 수면을 완전히 망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저녁 식사 바로 직전에 떡볶이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배가 불러서 정작 중요한 저녁 식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낮잠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서너 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우리 몸이 아직 낮이구나, 아직 활동해야 하는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천장만 보다가 새벽 한두 시에 겨우 잠들게 되죠. 60세가 넘으면 우리 생체 시계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이게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 심지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아시는 분 중에 박종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역사 선생님을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오후 3시 30분쯤이면 늘 옛날 흑백 영화를 보시다가 주무셨대요. 부인께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밤마다 12시가 넘어도 잠을 못 자서 뒤척이세요. 저까지 잠을 못 자겠어요.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영화 보는 시간을 아침 산책 후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일주일 만에 밤에 머리 닿자마자 잠드시더래요. 부인께서 옛날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오후 늦게 졸음이 오시면 낮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서 환경을 바꾸세요. 밖에 나가서 우편함까지 다녀오시거나 찬물 한 컵 마시시거나 자녀분이나 친구분께 전화하세요. 10분 15분만 버티시면 졸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낮잠은 오후 2시 이전까지만 하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하루 종일 조금씩 자는 습관이에요. 여기 10분, 저기 15분. 의자에 앉았다가 졸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졸고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토막잠을 자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야 버티지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자면 우리 몸이 언제 자고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하루 종일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아요. 엔진이 망가지겠죠? 짧은 낮잠들이 밤잠을 방해해서 밤에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도 제대로 못 쉬시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특히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졸음이 와서 넘어지시거나 운전 중에 졸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여러 번 낮잠을 자시는 분들은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위험이 훨씬 높답니다. 원인은 다양해요. 치료받지 않은 수면무호흡증일 수도 있고, 약 부작용일 수도 있고, 만성 통증이나 숨어있는 감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 기억나세요? 소방관이셨던 이정호 선생님. 늘 의자에서 졸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혈압약 부작용이었어요. 몇 달 전에 바꾼 혈압약이 심한 졸음을 일으키는 거였죠. 심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바꾸고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졸음이 싹 사라지고 활기찬 할아버지로 돌아오셨죠. 만약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일주일 동안 간단한 기록을 해보세요. 언제 낮잠을 잤는지, 얼마나 잤는지, 자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노트에 적으세요.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 문제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활기차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공원에 가시고 부인과 저녁 식사 때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활기차게 사시고 계세요. 그분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셨고 도움을 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외칩니다. 수면 습관, 낮에 느끼는 피로감. 이 모든 게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귀 기울여 들으시면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요. 건강한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낮잠 타이머를 맞추겠습니다든지, 오후 늦게 졸리면 산책을 하겠습니다든지, 병원 예약을 하겠습니다든지.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좋고 점심 후 소파에서 낮잠 자는 분들이 많죠?